디스크라 말하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그 다음에 좌골신경통 이런 것들이 이걸 유발할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로는 모가가 있겠습니다. 모가는 이제 우리 몸에 근육이 경직된 것을 이완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가차를 쭉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발전 증상의 큰 악화 요인 중에 습도가 높거나 정체되는 사항들은 습비라고 해서 병증 이름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한비라고 해서 온도가 낮거나 추운 것 때문에 또 발에 저림의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걷지도 않았는데 찌릿찌릿 발이 저릴 때가 있죠. 보통 푹 쉬면 나아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발저림이 자주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해지면 잠도 못 잘 정도로 발이 저리게 되는데요. 사실 발저림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어서 괜찮아지겠지 하고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다간 한순간에 응급실로 실려갈 수 있는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라고 하죠. 그런데 발저림에 좋을 것 같아 무심코 한 행동이 오히려 발저림 증상을 악화시키는 행동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선한의원 김한수 원장님과 함께 발저릴 때 이것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최선한의원에서 당뇨를 위주로 진료하고 있는 김한수 원장입니다. 한의학적인 부분과 현대의학적인 검사 기기로 당뇨 원인을 파악해서 유형별로 체질에 맞게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뜨끈뜨끈한 물에 발을 담가서 조격하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종종 하곤 하는데 이 조격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발저릴 때 조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좀 파악해야 되는데 발저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신경세포에 문제가 생길 때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 특히 발 쪽에 감각세포에 이상이 있을 때는 너무 뜨거운 물에 자극을 받게 되면은 내가 그걸 감지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발저림 증상이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을 때 조격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보시면 되겠고 하루 종일 증상이 생긴 건 아니기 때문에 가벼울 때는 조격을 해 주시는 것이 혈액순환과 조직의 회복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린 시간을 피해서 이제 조격을 네, 그렇게 하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저희가 OX 퀴즈를 통해 발저림 증상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희 OX 퀴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격렬한 활동은 발저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네, 이것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격렬한 운동을 통해서 압박이 좀 심해지거나 무릎이나 발목 같은 관절에 부담이 발생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일로 지나는 혈관이나 신경들이 좀 압박을 받기 때문에 눌러지면서 발저림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고요. 이 격렬한 활동 자체가 또 체력을 좀 소모시키고 몸을 좀 무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또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2번, 압박 스타킹이나 조이는 신발을 신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당연히 이것은 아닌 게 되겠습니다. 압박 스타킹이나 조이는 신발은 다리나 하체 쪽에 심부 쪽을 지나는 혈관과 신경에는 부담이 없는데 종아리나 발 쪽에 이 얕은 층 표면에 있는 혈관과 신경을 좀 많이 누르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가급적 안 쓰시거나 시간을 좀 최대한 짧게 하신 것이 좋겠습니다. 왜 요즘 압박 스타킹 유행하잖아요. 네네. 회사에서 신고 있는다고. 네. 그런 것도 문제가... 발저림 증상이 좀 있는 분들은 당연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게 없으시면은 그 정도는 크게 문제는 안 되시겠습니다. 그럼 3번, 발저림 증상이 있는 경우 되도록 오래 서 있는 게 좋을까요? 네, 당연히 이것은 나쁜 X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래 서 있게 되면은 다리가 아프다고 표현하잖아요. 다리나 이 하체에 근육에 무리가 오는 거죠. 무리가 온다는 말은 결국 근육이 뭉친다거나 이쪽에 소통이 떨어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혈관 신경이 눌러지게 됩니다. 발저림이 또 악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4번, 낮은 기온과 습한 환경은 발저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네, 이것은 O가 되겠습니다. 한방에서도 이 발저림 증상을 이야기할 때 비증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습도가 높거나 정체되는 사항들은 습비라고 해서 병증 이름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한비라고 해서 온도가 낮거나 추운 것 때문에 또 발에 저림의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따로 나올 정도로 이것은 발저림 증상의 큰 악화 요인 중에 한두 가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너무 새로운 사실이라. 네네. 네. 5번, 발저림 증상이 있을 때는 부목으로 고정하는 것이 좋다? 네, 이것은 X가 되겠습니다. 이 발저림 증상은 결국은 다리 쪽의 소통과 순환이 돼야 이제 개선이 되는 부분들인데 반대로 이렇게 압박이나 고정을 해버리면 혈액순환이 방해가 되니까 좋지가 않을 수가 있고요. 골절이 있거나 인대가 심각하게 손상될 때는 물론 부목이나 압박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발저림을 위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정하지 않고 풀어주는 게 낫죠. 네, 맞습니다. 오픈시켜주고 많이 마사지해주고 소통을 시켜주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겠습니다. 그럼 6번, 스트레스가 발저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것은 O,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우리 인체의 근육과 조직이 긴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들은 머리나 상부 쪽으로 열이 몰리게 되거든요. 그럼 반대로 아래쪽, 하체 쪽에는 혈류 공급이나 영양 공급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발저림 증상이 또 악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발저림 증상에 대해 몰랐던 부분들이 이렇게 많았네요.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 볼게요. 네. 그럼 발저림의 증상별로 그 원인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양쪽이 동시에 저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혈액순환 자체가 안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심장에서 몸의 제일 끝쪽 아래쪽까지 혈액이 공급돼야 되는데 이게 장애를 받거나 순환이 안 될 경우에는 동시에 증상이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 생긴다든지 발과 다리 쪽으로 라인을 타고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신경적인 압박을 받을 때가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가 디스크라 말하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그 다음에 좌골신경통 이런 것들이 이걸 유발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낮에는 증상이 괜찮은데 밤에만 발이 저린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한의학적으로 어혈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혈은 혈액이 순환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혈액이 정체돼서 굳어있는 부분들인데요. 어혈 증상 자체가 낮보다는 밤에 증상이 주로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혹시 갱년기와도 연관이 있나요? 갱년기도 실제로 발저림이 생길 때 발만 생기는 경우보다는 손바닥, 발바닥이 뜨거워지면서 저림이 동반될 때가 많습니다. 한약에서 이거를 오심번뇌라고 얘기하는데 또 하나의 경향이 뭐가 있냐면은 갱년기 때 우울증이나 무기력 같은 것들이 동반되면서 저림이 생기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또 있습니다. 그럼 발저림이 이제 족저근막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맞나요?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발의 이 종골, 이 뒤꿈치 뼈 아래쪽에 족저근막이라는 부분이 계속 물리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긴 걸 말하는데요. 이 족저근막염 때문에 이쪽을 지나는 혈관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면 오히려 발저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거나 좀 더 보편적으로는 족저근막염 때문에 발저림이 생길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보시면 되겠고요. 비슷하게 같이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혼동이 좀 자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발바닥이 약간 찌릿찌릿하면서 저리면 같이 온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지간신경총이나 좀 다른 질환도 좀 많기 때문에 원인이 좀 따질 게 많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발저림을 유발할 수 있는 나쁜 생활 습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오래 서 있는 경우, 오래 앉아 있는데 무릎을 꿇고 앉는다든지 양반다리로 오래 앉아 있는 경우도 발저림을 유발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음주랑 흡연입니다. 음주를 하게 되면 이제 말초의 신경 쪽에 영양 공급이나 에너지 문제가 생기면서 문제가 되고, 흡연은 말초의 혈관의 순환을 좀 떨어뜨리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또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조직을 긴장시키니까 마찬가지로 발저림을 악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항상 하던 것을 다 내려놓아야. 맞습니다. 그럼 발저림에 이제 효과적인 운동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발저림은 결국은 이 조직이 경직된 걸 좀 이완시켜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스트레칭을 줄 수가 있겠는데요. 골반 쪽, 그 다음에 무릎, 발까지 이어진 라인들 쪽을 근육을 좀 이완시키고 풀어주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종아리 쪽에 근육에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신의 유산소 운동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걷거나 뛰는 거, 조깅, 자전거나 수영 이런 것들도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의미에서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신의 이완 운동,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것들, 몸을 이완시키면서도 호흡을 같이 해주기 때문에 말초 순환과 혈액 공급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발저림에 이제 도움이 되는 식습관이나 음식이 있을까요? 보편적인 일상 음식에서는 이제 골고루 영양을 잘 섭취하는 게 좋긴 하겠고요. 몇 가지를 더 예로 들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모과가 있겠습니다. 모과는 이제 우리 몸에 근육이 경직된 거를 이완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쥐가 자주 나거나 근육이 뻣뻣한 거 자주 있는 분들은 모과차를 쭉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마늘이 있습니다. 마늘을 한약으로 대산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뜨거운 성질의 약재나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찬으로 구운 거 말고 생마늘 드시게 되면은 알리신이라고 해서 마늘의 알싸한 성분이 몸도 데워주고 소통을 시켜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차로도 마실 수 있는 계피가 되겠습니다. 계피는 속도 따뜻하게 데워주지만은 손발 끝쪽까지 온기, 따뜻한 기운을 잘 보내주는 약재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차로 드시면은 도움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커피 대신 계피를 먹어야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발저림으로 저희가 한의원에 찾아가면 받을 수 있는 치료가 뭐가 있나요? 네, 사실 이 발저림이 치료제라고 딱히 딱 규정될 게 없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방적으로 사실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의원에 오시게 되면은 뜸이나 찜질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단전부터 아래쪽에 있는 혈자리들의 온열작을 해주면서 그쪽을 자극시켜주고 혈육을 급격히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침치료가 있는데요. 침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발저림을 유발하는 근육을 정확히 찾아서 그 근육을 직접 자극을 주면은 빠르게 증상을 회복시킬 수가 있겠고요. 감각이 저하된 그 위치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침 자극을 줌으로써 신경세포를 자극시켜줘서 회복시켜주고 재생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약 치료인데 아까 모과 같은 약재도 있는데 오가피나 피 말고 계지, 육계라는 약재가 있고 위령산이라는 이런 약재가 있는데 좀 더 전문적인 약재를 사용해가지고 그분의 체질에 맞게 처방을 구성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섭취하시면 건강하고 빠른 효과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도 발이 저려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우리가 발저림이 발생하면은 일단 많은 분들이 이게 당뇨합병증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실제로 이 발저림은 다양한 원인 내에서 발생할 수 있기도 하고 가벼운 문제로 온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발저림 때문에 무조건 걱정만 하신 것보다는 당장 발저림에 도움되는 오늘 배웠던 음식이나 운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천을 꾸준히 해 나가시면 충분히 발저림 증상도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발저림 증상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 안 되는 이유 너무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